mosaic into this place, looking for the familiar 90년대 말, face 2000년대 초반에 책 육아가 엄청 유행했던 걸로 들었습니다. 거의 신드롬급? 제가 궁금한 점은 그 당시 책 육아로 인해 그 책 육아를 잘한 아이들이 못해도 수천 수만 명이 있을 텐데, 맞아요. 거의 10년 이상 이런 시기가 있었으니까 모두가 다 입시에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알게 된 분도 자녀를 푸르미 육아로 열과성을 다해서 책으로 양육하셨고, 초등, 중등 때는 아이가 날아다녔다. 그래서 심지어 이분도 자신의 성과를 책으로 내시기도 했대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생각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지 걱정이 엄마가 너무 많고 자녀분과 갈등도 있어 보이더라. 책 육아가 입시 성공이 아니고 책 육아가 아이 행복을 보장하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물론 책의 효과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그 당시 신드롬급이었던 책 육아가 왜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가? 책 육아가 만능이라면 그때 그 푸르미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이 모두 입결이 좋아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가 난 너무 궁금하다. 첨언하자면 책 육아뿐만 아니라 작가님이 그때 2주 전에 강연했던 말씀하신 6가지 환경, 책놀이, 대화, 그쵸? 이 경험, 심지어 이분은 이것도 다 주신 분이래요. 궁금하죠? 안 궁금합니까? 댓글 채팅창 궁금해요 이렇게 해야지, 그쵸? 제가 자세히 길게 그래서 더더욱 의문이 듭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인데요. 설명을 좀 제가 두가식으로 하지 않고 미가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열심히 살았던 부모 밑에서 성장했어요. 이제 제가 이번에 썼던 신간에 또 이 이야기 에피소드를 녹여냈는데, 사실 우리 부모 세대는 다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잖아요. 그쵸? 이 열심히 사는 분들이, 음, 아이에게도 열심히를 강요해요. 보면. 음, 음, 말로도 강요를 하지만 눈빛과 표정으로도 강요를 해요. 메라비안의 법칙인가? 우리가 아이에게 전달하는 말의 7%,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 아이에게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7%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신체 언어예요. 신체 언어가 전달되는 게 더 크다는 거죠. 55%가 신체 언어로서 아이에게 다가가는 건데 말의 내용으로 다가가는 건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밥 먹어라 라고 말했을 때 말 그대로 밥을 안 먹으니까 밥 먹어라 했지만, 밥 먹어라 그만 좀 게임하고 이거잖아요 지금. 그쵸? 밥 먹으라 했지만 그 말 하나도 안 틀렸어. 엄마 답답해 미치지만 내가 전달한 건 밥 먹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답답하고 한심하지? 미쳐 팔짝 뛰기는 진짜 미치 이거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메라비안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엄마 안에 열심히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아이가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을 때 올라와요. 자, 엄마인 내가 열심히 사는 부모 밑에 성장했어요. 열심히 사는 부모 밑에 성장한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나도 같이 열심히 살거나 열심히 안 살아버려요. 이게 상처로 받는 거예요. 사랑으로 열심히를 받으면 열심히 가요. 그렇지만 상처로 열심히를 받으면 엄마도 참고 억누른 감정이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존재는 욕구가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이 하고 싶은 걸 자꾸 억누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엄마가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하면 착한 아이가 아니지, 그렇게 하면 예의가 없지, 그렇게 하면은 건강이 나빠지지, 그렇게 하면 네가 커서 뭐 먹고 살래. 그러니까 억누르면서 성장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참으면서 했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럼 열심히가 얻게 되는 보상도 있어요. 좋은 대학을 갔다든지 좋은 직업을 구했다든지, 알겠죠? 연봉이 좀 높다든지. 그렇지만 상처 함께 갖고 한 열심히는 열심히 그렇게 모으는 과정에서, 사실 성취를 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난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면 되는데 열심히 안 하고 있는 애를 보면 속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는 남편을 보고 속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잔소리해. 너 잔소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남편과 아이와 관계가 안 좋아. 관계를 잃어버려요. 열심히를 통해서. 건강을 잃든지 관계를 잃든지.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열심히 상처롭게 가져온 열심히는 나는 그 성취를 이루었지만 내 안에는 억눌려 있는 게 있어요. 뭐 게을러 보고 싶은 욕구를 억눌렀거든요.
이 게으름을 억누르다 보니 이 게으름을 내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내가 열심히 계속 고수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인을 통해서 게으름을 만나요. 내 남편, 내 아이. 우린 절대 내 상처를 남한테 던지지 않아요. 내 새끼랑 내 남편한테 던져요. 그래서 이 열심히인 사람은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지 않은 아이를 보면서 열심히 하지 않은 남편을 보면서 회사 갔다 와서 피곤하다 말이지요. 그쵸?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내 오늘 하루 종일 애를 보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왜 TV만 보고 있냐고. 왜 이렇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고자 하는 욕구가 억눌려진 거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 거예요. 내가 어릴 때 공부 열심히 잘했던 분도 계시고 내가 어릴 때 공부를 못한 분도 있지만 공부로 상처를 받았어요. 억누러진 무엇이 있는 거죠. 참으면서 했던 거를 안 해버린 거예요.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푸미닷컴이 돌아왔어요. 미쳤다고 힘들게 밤새도록 책을 읽어주나요? 안 그래요? 난 내 아이가 공부 잘하길 바라서 이걸 한 거예요. 알겠죠? 음. 이 공부에 대한 상처가 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계속 누적이 되어요. 사실 어릴 때 책을 읽는 아이들은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엄마가 책 읽어주면 옆에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게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겠죠? 책 읽어주면 그 재미를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 크다가 이제 세상에 나가보니 학교에 나가보니 막 친구가 게임을 가지고 있고 뭐 만화책을 가고 오고 그쵸? 공부를 막 학원 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에 알겠죠? 안 하고 싶은 감정이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걸 조금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바랬던 건 어릴 때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어줬던 이유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책을 읽어준 거였거든요. 이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 욕구가. 그래서 어릴 때 책을 내가 쇠가 빠지게 열심히 키워서 읽어줬단 말이에요. 이제 공부를 네가 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애가 공부 안 한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그만 TV 봐. 꺼야지. 게임 그만해야지. 시간 지나갔잖아. 시험 기간인데 왜 안 하니? 알겠죠? 어, 나도 모르게 학창 시절이 되면 특히 초등학생 때예요. 그게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또 책을 잘 읽어내 심지어 초등학교 말 안 해도 잘해요. 심지어 중학교까지 가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이 시기에 이제 아이는 지친 거고 엄마는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시기. 이 고등학교 때 알겠죠? 특히 토목을 보내는데 중학교 때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어떻게 좀 했는데 엄마 안에 이 억눌러 있는 공부에 대한 결핍이 내 아이를 통해서 얻기를 바라는데 아이가 안 하니까 나도 모르게 메르비안 법칙 시험 기간이 내일 모레 아니니? 라고 웃으면서 전달하는 사람 없어요. 억눌러진 감정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인상이 써지면서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 반응에 패끈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이 욕구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아까 콩나물쌤 이야기도 했지만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표정이 독해지거든요. 나도 모르게 언성이 알겠죠? 독화살처럼 날아가요. 자, 이제 반응을 해주셔야지 제가 어디까지 설명할 것인가, 여기서 끊을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시죠?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저 뜨겁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엉궁아공에 조금 녹여냈고, 엉궁아공에 녹여낸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엄마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엄마를 들여다보라는 이야기만 했잖아요.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는지가 이제 아이가 버거운 엄마? 그렇죠. 엄마가 필요한 아이에 이제 담아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가요. 상처로 결핍으로 튀어나가는 것들은. 맞아요. 결국 나를 보지 않고는 잘 키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춘기 때예요. 더 이상 이게 아이 머리 컸잖아요. 그쵸? 엄마가 날 치면 친구 집 가서 잘 수 있는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학창 시절이 되게 길단 말이에요. 2년은 또 올 수 있어요. 그치만 그 이상 시기가 힘들어요.
우리도 밥 먹고 바로 설거지 하나? 아니잖아요. 쌓아 놓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숙제는 매일매일 해야 되고 학교는 매일매일 그 시간에 가야 되고 그래서 엄마가 공부를 대면해야 될까요? 그렇지. 대면해야지. 힘들게 공부했거나 혹은 내가 무식하다고 차별받았거나 혹은 비교당했거나 옆집 아이는 누구라 어떻게 되면 이런 식의 부모의 비교 거기서 어떻게 대면할지는 이제 소스를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억눌려져 있는 감정은 당장 그 두려움이 허상이기 때문에 바로 현실로 넘어오진 않지만 그것이 차이고 쌓이고 쌓여서 반드시 현실이 돼요. 그 전에 우리는 나를 들여다보고 털어내는 작업을 하시면 어떻게?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상처가 깊기 때문에 바로바로 성장기가 그쵸 20살, 20살까지 그쵸 깨끗하게 절대로 잔소리를 안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통해서 아 내가 또 내 상처가 올라왔구나 하고 멈출 수 있어요. 지금 그 다음부터 올라온 질문들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지금. What matters me, the way you came to hold me, dragging your feet, and I